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사안은 개시하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서 이런 경악한 사실을 접하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분명히 개최됐습니다. 이준석 건은 징계 사안으로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가 개최는 됐지만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실은 전혀 외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개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조치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성상납 의혹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사안, 그러니까 한 당직자가 SNS에서 신지의 그런 페미니스트 영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 바로 이경미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신지의 영입을 두고 몇 번 쓰다 버리면 되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준석이의 성상납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사안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다루어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공정과 반공평과 그야말로 반투명으로 그냥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이영수 기자와 접촉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성토합니다. 윤리위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익명으로 국민의힘의 기자와 통한 내용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징계 불개시 결론을 냈습니다. 그냥 무성부 윤리위원회가 모두 이준석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란 당이 썩어 빠졌습니다. 당윤리위원회는 썩은 부패위와 같습니다. 젊은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얼굴을 들고 성인군자처럼 행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그 당 관계자의 절기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당이 썩어 빠졌습니다. 당윤리위원회는 썩은 부패위와 같습니다. 젊은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을 들고 성인군자처럼 행시하고 다닙니다. 그가 당대표로 있는 한 성상납당이라는 그런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30 세대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상납자가 그들의 대표냐고.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일보 기자의 취재선에 걸린 당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며 성상납을 받은 추악한 젊은 특권의 상징일 뿐입니다. 당 윤리가 아니라 국민윤리 차원에서도 당과 본인과 대선판을 망치지 말고 빨리 퇴장해야 됩니다.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그러나 그는 일체 퇴장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한 계속해서 당과 후보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윤리위원회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개최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준석 성접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의 그런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29,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려 29,000명 가운데 97%인 압도적인 다수가
국힘당 윤리위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97%입니다. 아마 지금 2만 9천 명이지만 시간이 가면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집단 수가 이렇게 많으면 거의 97%가 변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당과 후보에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양식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질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이번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누누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같은 설문조사는 앞으로 10만, 20만 넘었으라도 현재처럼 97%, 98% 정도가 당 윤리위원회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불개시는 분노를 살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SB님이 69명의 찬성,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힘당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끝없는 추락만 할 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분노만 쌓여갑니다. SB님입니다. 69명 찬성하고 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바님입니다. 당대표는 윤석열보다도 곽상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대표 직무도 정지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주선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결국 매수당한 매국당임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국민들이 선거까지 빼앗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군이 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 국민들이 선거까지 빼앗겼는지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부패당이니까. 아리엘님입니다. 이런 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윤석열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몇 년을 아스팔트에 나가서 애국운동 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분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부정선거도 알면서 침묵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짐당한 이준석 사태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한 그런 건덕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개차반이니까. 진저브리더님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성삼담과 재물수재 등 혐의로 고발당한 당대표를 용인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압도적인 찬성을 받는 글들입니다. 햇살가득님은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뭔 세상이 원칙이란 것이 1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이 그야말로 등불 같은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나 잣대가 모두 다 자기 이익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낙담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양님은 망해가는 모습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자기 능력, 정화 능력을, 정화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니 인재를 영입한 듯 그것은 바로 사상 누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금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도덕윤리 같은 것은 뒷전이고 오로지 법뿐입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지 무조건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털이라고 놀려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고 못했으면 꾸짖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패스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임극정님은 대선 후보 또한 당대표, 지도부, 집행부 따로 절대 이길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현재 국진당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주 의지가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겨야겠다는 것.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루는 것들을 보니까 당장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시 입학이면은 수시 입학에서 저쪽에서는
공보 부단장이라는 분이 수시를 쳤다. 그 수시 일반 전형은 수시 치지 않거든요. 수시를 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다. 그게 벌써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걸 꼬집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들어가려면 수시 입학 전형에는 첫 번째가 언어 1등급, 수리 1등급, 그 다음 또 한 1등급, 세계 1등급입니다. 외국어 1등급. 그러면 그 1등급 3개 정도가 나오고 수시로 일반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그 당시 이제 법과대학이 없었습니다. 법과대학 2009년부터 법과학 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수재급 인재만 가는 거죠. 그럼 그 수재급 인재인지를 검증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66명에 대해서 그냥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냥 꼬리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탄했느냐. 일개 유튜브보다도 저 사람들이 못하구나. 그 밑에 보좌관들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60명이면 5명만 하더라도 300명의 보좌진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승리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죠. 집념이 없기 때문에 다 건성건성을 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특별 전형이 아니면은 수시 일반 전형이다. 그럼 수시 일반 전형의 규정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저쪽에서 공보 부단장이 해명한 것이 뭐가 틀린지를 따져야 되고 그럼 뭐뭐를 입증해 달라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웰빙당인 겁니다. 웰빙당. 그 300여 명 정도의 그렇게 보좌진이 있는데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집중해 가지고 사안을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게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쪽은 집념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쪽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낙담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정신 자세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사람이 절실함도 없고 절박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건 권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열렬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웰빙당인 겁니다. 국민의힘 절대 못 이깁니다. 다 헛개비들이에요. 헛소리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권 교체 돼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죠. 그거야. 정권 교체 돼야 되는 건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교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바꿔야 되냐. 뭘 집중 공략해야 되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당들이지 한마디로. 썩어 빠진 놈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고대 입시 문제 다루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다 객인 겁니다. 주인은 없고 윤석열 씨 혼자 그냥 주인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객입니다. 객. 예, 손님인 겁니다. 손님 마음을 갖고 대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